비가 옵니다. 자, 오늘 백선 2주차, 오늘 35번부터 72번까지 풀 거예요. 계약 해제까지. 자, 물권법. 우리가 이 앞제 총칙하고 물권 총론 등기까지 했어. 등기. 이제 오늘부터는 점유권, 물권 강론,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적 전세, 유치, 저당권, 물권법 마치고 이제 계약법으로 갈게요. 자, 점유권, 틀린 것은 1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자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대법원 판례. 어디가 밑줄이에요? 아버지가 타주래요. 그러면 상속인도 타주. 따라서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새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자주 주장할 수는 없다. 여전히 타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갑다시도 타주. 자주로 바뀌려면 행동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못 바뀝니다.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새로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주 주장할 수 없다. 자기 고유의 점유 주장할 수 없다. 맞네요. 자, 2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자, 법조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졌죠? 그러면 이제는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어요. 선의가 본권소에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어요. 자,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어요? 제기된 때로부터. 판결 재판 끝난 때 아니죠. 제기된 때로부터. 엄청난 정답쯤이네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는데 판결 확정 재판 끝난 때부터가 아니라 제기된 때로부터 외우는 거예요. 틀린 거 정답이에요. 엄청난 정답지문 5번 나왔고 그중 정답지문이 한 2-3번 돼요. 법조문. 자, 3번. 이제 편하게 다 옳은 지문이겠죠? 이제 정답이 나왔으니까 공부합니다. 3번. 소유권 취득의 원인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 주장 깨진다. 자, 어디 밑줄? 동그라미. 알면서 점유. 악이구나. 악의에 없어. 아무런 계약도 없는데 무단으로 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는 이제는 도둑놈이죠? 도둑놈. 대법원 2000년에 자주 주장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 주장 깨진다. 이제는 타주다. 타주기 때문에 이제는 점유 취득 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이 알면서 점유 개시. 여기에 밑줄 동그라미 하시고 악의의 무단점유구나. 악의의 무단점유는 대부분이 자주 주장 깨버렸습니다. 이제 자주 아닌 타주입니다. 타주니까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자,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된다. 자, 어디에 밑줄? 중심 단어. 중심. 어디에 동그라미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돼요. 인도음이에요. 매도 밑줄. 내가 내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넘겨줄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기존 자주에서 이제는 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도하여 인도 의무, 이 인도 의무 4글자가 뜨면 기존 자주에서 이제 팔아서 넘겨줘야 되니까 타주로 전환.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매도하고 여기에 밑줄 할 수 있어야 돼요. 매도해서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은 이제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이것도 3번 나왔어요. 자, 5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 간접 점유자는 제3자 이놈한테 점유 회수,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있다 없다 싸움이죠. 어디에 동그라미? 중심. 대법원 판례예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그쪽 동네예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자,
점유회수, 회수가 점유물 반환이에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그러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이 민법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캐치를 해야 있다 없다를 고를 수 있는 거 민법 시험은. 그러면 어디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거예요. 자기 의사에 의해 인도예요.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줬죠.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회수가 나오면 뭘 기억해라? 침탈당했을 것. 근데 스스로 넘겨줬으니까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면 비록 간접 점유자 의사에는 반하지만 스스로 넘겨줬죠? 상대방이 뺏어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이놈 상대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판례가 뜨면 자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나와. 1번 대법원 판례, 3번 대법원 판례, 4번, 5번 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민법 지문은 두 줄, 세 줄로 넘어가요. 그러면 항상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되느냐 안 되느냐, 있다 없다, 유효 무효. 그러면 있다 없다 소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외우는 작업이 1년 동안의 민법 공부 작업이에요. 그러면 5번 판례가 뜨면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게 인도했구나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스스로 인도했으니까 지금 점유회수라는 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잖아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려면 법조문이 침탈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인도해 줬으니까 침탈이 아니다. 침탈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중심 잡아요. 그래서 4번 매도해서 인도 의무 여기가 눈이 가야 돼. 밑줄 동그라미 하고 시험 볼 때 이제 넘겨줘야 되니까 기존 내 거 자주로 점유하다가 이제는 팔아서 넘겨줘야 되면 타주로 전환 느낌 왔어요. 그 다음 악의의 무단 점유 이제 자주 추정 깨진다. 타주다. 점유 취득시효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아부지 피상속인 아부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갑다시도 타주 타주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여기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타주 자주 주장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법조문이죠.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했다면 이제는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제기된 때로부터. 제기된 때로부터. 자 이따가 서머리를 이 앞주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문에서 할게요. 차분히. 거기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이중으로 하고. 아니면 한번 잠깐 해줄까? 잠깐 해줄까?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 못해. 그 서머리 하려면 방금 막 반복해 줬잖아요. 이 반복급이 살짝 줄어요. 어느 거 선택할까요? 여기서 반복할까? 서머리로 한번 해줄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서머리. 자, 36번. 알겠어. 이따 간단히 해드릴게. 그럼 시간이 살짝 오버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그게 좋죠? 공부해야죠.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자, 이제 36번. 점유.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이제 옳은 것은요. 제가 백선 지문 500개만큼은 달달달달 하겠어요. 여기서 정답 지문이 떠요. 자, 1번.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점유자 패소로 확정됩니다. 자, 판결 확정 후부터 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된다. 자, 여기도 중심이 있어요. 타주로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 싸움인데, 자, 중심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소유자가 여기가 중심으로 하자겠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점유자는 이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점유자는 항상 패소. 점유자는 항상 패소예요. 즉 소유자가 이겼다는 얘기, 승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했고 점유자 패소, 소유자가 이겼어요. 그러면 기존 점유자는 자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찾아와서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돼요. 자,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부터? 판결 확정 후부터. 재판 끝난 때부터 기존 자주로 점유하다가 소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져버리면 이제는 타주로 바뀌어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돼요. 대법원 판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타주로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서술어 가지고 주어 싸움으로 가자겠어. 쉽게.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지읒 여전히 자주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자주 추정. 하지만 점유자 아닌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하면 타. 내 차는 소나타야. 내 차는 아이고 여기 있다. 소나타.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모르잖아. 여러분들 소나타 생각 못 하잖아. 지금 소나타 소타 생각하신 사람 두 분. 또 생각했어? 그럼 좋네. 소타예요. 소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 패소. 그러면 기존 점유자의 점유는 소타. 소수로는 타주로 바뀐다. 전환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점유자는 주장해요. 인정 안 돼요. 괜찮아요. 토닥토닥. 여전히 자주. 하지만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주어가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 소송 점유자 패소. 소유자가 시작되면 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사기에 의해 점유물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있다부터 싸움이에요. 중심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자,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두 달까지 동그라미 중심을 찾아내야 돼요. 사기예요. 사기로 인도. 사기당해서 스스로 넘겨준 거예요.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점유권 반환 청구 이쪽 동네요. 다 대부분 판례예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점유권에게 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침탈당해야 돼요. 빼앗아가 돼요. 근데 사기당해서 내가 스스로 넘겨줬지 상대방이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침탈 아니다 판례가 두 개예요. 이놈 사기로 넘겨준 경우. 그다음 좀 전에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사기. 이건 빼앗아간 게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때문 판례 두 개 합쳐서 8번 나왔어요. 8번. 반드시 해야 돼요. 사기,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침탈 아니다. 따라서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권에게 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3번. 점유자는 소유의사, 선의, 무과실, 병원,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자, 법조문 어디가 날아가야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소유의사 추정됩니다. 선의 추정됩니다. 평온 공연 추정됩니다. 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공자 선의까지만 추정되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이 네 개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X 4번 점유자가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 추정력이 번복되어 타주로 전환된다. 자, 소수로가 타주로 전환되느냐 추정이 깨지냐 이 질문이 떠요. 자,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점유자가 자 느껴봐요. 점유자가 판사님 저 매매했어요. 자주권을 주장했어요. 자, 점유자가 뭔가 주장하고 소송 제기하면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항상 인정되지 않아요. 점유자 주장은 절대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래도 제가 어떠자 하겠어요? 점유자가 자주권은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아요. 자, 줘봐. 인정되지 않아. 토닥토닥. 괜찮아. 너는 여전히 자주야. 따라서 자주 추정 깨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야. 괜찮아 판례.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가 주어 소타 점유자가 지읒 여전히 자주. 5번 점유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 자타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훨씬 잘 나옵니다. 4번이 왕별이에요. 점유자가 뭔가 주장합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전히 자주입니다. 얘가 입증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입증이 점유자한테 있지 않아요.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입증하려다 실패해도 불이익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주 주장 깨지지 않는다.
자주투정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지문으로 떠요. 여전히 자주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아주 중요하죠. 사기,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침탈 아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자, 이제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예요. 틀린 것은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보다. 1번 선의 점유자의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줘서 임료받으면 과실 같은 말이죠. 그 사용이익 과실에 준합니다. 맞아요. 2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과실 돌려줄 반환 의무는 없다. 사용이익이든 과실이든 절대 돌려줄 의무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게 해줍니다. 법 전문이. 네 거야, 네 거 돌려줄 필요 없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맞아요. 3번 악의 점유자는 지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이 과실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자, 중심. 그렇지. 바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잘못 없이 수취 못했지. 아무리 도둑놈, 악의 점유자, 이 도둑놈이라도 지 잘못 없어요. 잘못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같이 없다로 끝나요. 잘못 없었기 때문에 대가 보상할 필요는 없어요. X예요. 대가 보상해야 X.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 대가 보상. 따라서 지 잘못 없었다면 대가 보상 안 해도 된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X. 틀린 거 정답이에요. 우리 시험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 자, 4번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며 소비했거나 지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 보상해야 하라. 자, 이게 바로 법조문 그대로.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세요. 소비했어요. 대가 보상하세요. 당신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 대가 보상하는 거예요. 이걸 장난친 게 2번 지문이 되는 거예요. 4번 지문을 장난친 게 3번. 지 과실 잘못 가짜죠.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 대가 보상하는 거지. 아무리 악의 점유자 이 도둑놈이라도 지 잘못이 없었다면 대가 보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3번을 같이 하시고. 자,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에 대해서 허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상환기간 뒤로 밀어주세요. 이건 뭐만?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주어를 봐야 돼요. 유익비만. 만약 이 유익비 자리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 나오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좀 주어를 장난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 선의 점유자가 나오면 무조건 과실을 취득한다. 따라서 절대 반환 의무는 없다. 돌려줄 필요 없어요. 자, 38번 이번에는 옳은 것. 1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타주 점유자가 손이라면 현존이익 배상하면 족하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중심. 동그라미 할 수 있어야 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어디? 타주의 동그라미 중심을 그려야 돼요.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이에요. 자, 선자는 현존이익, 타는 손해 전부. 1월달부터 외우자겠어. 1월달부터. 선자는 현존이익, 한번 쉬고 악이 또는이니까 타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으로 연결돼야 돼. 그런데 타주인데 현존 이익 배상이니까 X가 되는 전형적인 넘버원. 점유권의 넘버원이 이놈이에요. 가장 많은 기출에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 이놈이에요. X. 자,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 멸실한 때에는 그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된다. 자, 중심은 악의 점유자죠. 악이 났으니까 이 경우 지가 멸실시켰을 때 악타는 손해 전부. 이 도둑놈 너는 손해 전부 배상해. 연결됐죠? 그래서 2번하고 1번이 같은 동네예요. 악의 점유자 또는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지가 멸실시켰을 때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전부 배상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질문. 현존이익 꼭 1번으로 장난치죠. 타주가 선이라면 현존이익 선이 필요 없어요.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예요. 타주는 무조건. 그래서 악타는 손해 전부 이렇게 외우자겠어요. 자 3번 정답은 나왔네. 옳은 거 정답 나왔어요.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청구권은 도둑놈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왕별이에요. 도둑놈한테도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 권리 줍니다. 이유 비용은 실비니까. 그래서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인정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것도 왕별이에요. 4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왕별이네. 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얘가 동그라미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지 못한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이 붙어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려면 선의 점유자겠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니까. 우리 법조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절대로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외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있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 중에서도 여기. 5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 선택에 조차 그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디가 날라가야 돼요? 유익비 누가 선택해요? 점유자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해.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둘 중 하나를. 지출금액 공사비 5천만 원 또는 시가상세 1억 중 누가 선택한다? 돈줄놈 회복자. 회복자 선택 이렇게 나오죠.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점유자 선택 X. 이놈한테 이 선택권 주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1번, 2번이 점유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악의 또는 타주예요. 악의 또는 타주, 악타는 손해 전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4번 절대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지 못한다. 전세권자 필요비 상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비가 안 되는 놈이 두 놈이라겠어요. 4번 지문 과실을 취득한 경우 점유권, 그다음 전세권. 네 돈으로 네가 고쳐. 전세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주지 않아요. 필요비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딱 두 군데. 과실을 취득했어. 여기는 통상이 붙어요. 통상의 필요비는 안 된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소유권으로 갑니다. 39번. 첫 번째 상린관계 통행권. 틀린 것은 1번 기존 통로가 있으면 이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에도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대부분 판례 기존 통로가 있으면 원래 왼쪽 못 다닙니다.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떠요? 부적합해요. 이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기존 다른 통로가 부적합.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다닐 수가 없겠지. 그럼 옆집으로 다녀야겠죠. 따라서 옆집 다닐 수 있는 옆집 토지 통행권 인정된다로 끝나야죠. 저리 못 다니니까 옆집으로 다녀야겠지. 그래서 소수로는 부적합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절로 못 다녀. 그럼 옆집으로 다녀야겠지. 옆집 다닐 수 있는 통행권 인정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긍정. X죠. 정답이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가장 많은 기출, 가장 많은 정답이 이거예요. 자, 이제 2번. 다 잘 나와요. 통행지 소유자는, 그 왼쪽 놈 갑이겠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놈이 누구다? 통행권자 허락 얻어 현재 통행하는 놈. 이놈이 누구다? 제가 을 친구라 하겠어요. 소유자 갑이 네가 돈 내.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겠어.
그래서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통행권자에게 해야 돼. 을한테, 미국관. 그래서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로 끝났구나.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 할 수 있다 하면 X 정답 지문이었어. 우리 시험에서 2번도. 자, 3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도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맹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대본 판례 분할에 동그라미 하시고, 분할로 맹지가 되면 통행할 수 있고 당연히 이때는 보상 의무 없어요. 무상통행권. 하지만 이 무상통행권은 분할의 당사자인 을만공짜 특별승계인 여기 밑줄 하시고, 새로 이사도는 특별승계인 양수인 병은 공짜 아니다. 특별승계인은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공짜 아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분할 여기부터 해야 돼요. 분할로 도로에 통하지 못한다. 맹지가 됐죠. 그러면 보상 의무 없어요. 무상. 이 무상 통행권은 을만 공짜. 을로부터 새로 사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 병 공짜 아니야. 공짜 아니야. 을만 공짜. 병 특별승계인 공짜. 무상 공짜. 무상 아니야.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을만 공짜. 특별승계인 병은 공짜 아니야. 아니야로 끝났으니까 맞는 지문.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왼쪽 놈이에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한다. 쉽죠? 방해되는 물건을 누가 설치했대요? 방해되는 물건을 누가 설치했어? 통행지 소유자 왼쪽 놈 갑이 설치했잖아. 그러면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한 네가 철거해. 그래서 여기 통행지 소유자가 당연히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한 네가 철거. 네가 철거. 맞네.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는. 자, 5번. 통행권자는 오른쪽 을이에요. 권자가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제 그림상.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이 통로 개설 비용이나 또는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자, 주어싸매요. 통행권자 네가 비용 부담해.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통행하는 네가 통로 개설 비용 부담해야지. 소유자 보고 부담하라는 소유자는 자살한다겠어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 통행권자 네가 개설 비용, 유지 비용 부담해. 자, 주어싸매요. 통행권자 네가 비용 부담.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한 네가 철거해. 이렇게. 이건 외워야 돼. 3번은 외워야 돼요. 분할의 경우 보상 의무 없어요. 무상이에요. 하지만 이 무상통행권은 완전히 외워야 돼. 을만 공짜. 여기죠. 특별승계인. 우리 시험에 양수인으로도 떠요. 양수인은 무조건 특별승 누구야? 병이에요. 병. 을로부터 새로 이사 들어온 병. 양수인 병은 공짜? 아니야. 을만 공짜. 병. 특별승계인은 공짜? 아니야. 아니야. 통행권자 허락하고도 사실상 통하는 자. 그럼 빨리 친구구나. 갑이 을이 미국 가서 돈을 안 주니까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다. 1번 기존 통로 부적합. 못 다니겠네. 옆집 다녀야겠네. 통행권 인정? 된다. 긍정으로 끝냈다. 긍정. 아, 이렇게 복습을 열심히 해버리면 이따 요약할 때 중복이야. 중복. 가볍게 해드릴게. 자, 취득쇼 갑니다. 옳은 거 1번.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외워야 돼요. 정확히. 1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자, 시효, 자, 봐요. 취득시효는 머릿속에 이 그림이 반드시 그려져 있어야 돼. 을. 소평공으로 20년 해서 시효 완성자 밑에 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위쪽 놈. 제가 지금 1년째 찌르고 있잖아. 1년째 소유자. 갑이지. 소유자 갑. 이 그림 머릿속에 그려져요. 시효 완성자는 밑에 놈 을이고 시효 완성자 소유자는 윗놈 갑이에요. 을갑. 자, 그러면 아직 등기하지는 시효 완성자 을은 밑에 놈 을은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 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자 이놈한테 대해 과연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따부터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이놈이 누구야?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주어 시효 완성자 을은 이놈한테 박은 놈 이놈한테 과연 취득시효로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놈이 누구예요? 어디 밑줄? 취득시효 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놈이에요.
그러면 저놈은 시완성 후 소유자지. 을의 채무자는 갑. 저놈은 병이지, 병. 나는 저놈한테, 본등기 박은 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예요. 그래서 지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이미 있던 가등기, 이게 중요해. 시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놈, 이때 소유권 취득했죠. 시완성자 을은 갑한테 들이대야지 병한테, 이놈은 병이겠죠? 병한테 들이댈 수는 없어. 지채무자 아닌 제3자니까 후 없다예요. 후 없다. 맞아요. 정답이네. 자, 이제 다 X지문이에요. 2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받기 전에 소유자 갑이 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항상 이 판례 나와요. 마지막만 보면 돼. 저당권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담보권 제한이 있는.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항상 사람을 넣어요. 을이에요. 밑에 있는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소유자 갑이 은행에 담보대출 저당권을 박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효 완성 후 저당권자, 오른쪽 병이기 때문에 을은 이 저당권자 후 3자한테는 무조건 들이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저당권이 시효 완성 후 바뀌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가 없어. 따라서 을이 자기 앞으로 가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지. 을이 박았지.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겠죠. 하지만 이 저당권은 말소가 되지 않아요. 들이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소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말소되지 않으니까. 후 3자한테는 을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말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담보권 제한이 있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장난쳐요. 없는. 그러면 이 판례가 뜨면 마지막 뭘 확인하. 여기를 장난치니까. 담보권 제한이 있는으로 돼 있으면 저당권이 박혀 있구나. 그렇지. 없다고? 아닌데 나 이렇게 했는데 저당권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 3번.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부동산 일부, 일필 토지 일부에 점유 취득 시효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필 토지 일부 30%만 20년 점거했어요. 취득 시효 완성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분필해서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일부에 점유 취득시효 인정된다. 외우는 거예요. 자, 4번. 취득시효에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 점유자, 여기 밑줄, 스스로 자주 점유를 지가 증명,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없어요. 이유, 자주는 추정.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X. 5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한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이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어디에 밑줄? 외우면 돼. 취득시효에서 채무 불이행 책임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불법행위로 가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막 외워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어. 을이 저 그림 봐요. 밑에 놈 을이. 그래서 갑한테 시효 완성 소유자 갑한테 등기 청구를 했어. 나 시효 완성했어요. 등기 넘겨주세요. 그런데 등기 청구한 후 소유자 갑이 제3자한테 처분했다. 무슨 얘기예요?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등기 청구해서 갑은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안 거예요. 알면서도 빼돌린 거지. 처분. 이게 뜨면 소유자가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 이렇게도 나오고 등기 청구한 후 처분 이렇게도 나와요. 지문 형태가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나쁜 놈, 빼돌린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소유자 갑은 불법행위 책임을 을은 묻는 거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알면서 처분했다 뭐로 가라? 무조건 소수로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나와버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이유 갑하고 을하고 계약관계가 없어요. 법이 준 채권이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가 없어요. 계약상 채무.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한 후 처분했다. 이게 밑줄 들어가야 되고, 알면서 소유자가 처분했다. 같은 말. 알면서 처분했다고 빼돌린 나쁜 놈. 나쁜 놈은 항상 불법행위 성립. 따라서 을은 빼돌린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야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오면 채무불이행 책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취득시효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반드시. 담보권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41번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이번엔 틀린 거. 자, 1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자, 시효 완성자 을이 제3자 A한테 토지를 처분해서 이제 넘겨줬으니까 점유를 상실합니다.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할까? 즉시 소멸하지는 않고요. 10년 후 소멸돼요. 그래서 자,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관 대부분 판례 시효 완성자 을이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 안 걸려요. 여기는 매수인 등기 청구권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팔아 제꼈다. 점유를 상실했다. 달라져요.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 안 걸려. 하지만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지가 점유하면 소멸시 안 걸려요. 하지만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 대신 10년 후 소멸돼요. 10년 후. 그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점유 상실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항상 이렇게 장난쳐. 즉시 소멸. 아니야.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언제? 10년 후 소멸. 여기까지 해야 이 지문이 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 하지만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다. X예요. 정답이에요. 우리 시험 정답 지문이에요. 자, 2번. 이제부터 옳은 지문이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되 중심 잡아내봐요. 1번. 시효 진행 중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시효 진행 중 팔려요. 그 다음 후 시효가 완성돼. 이 말이 뜨면 무조건 이따로 끝나야 돼요. 시효 진행 중 왼쪽이죠? 시효 완성 전 같은 말이에요. 시효 완성되기 전 시효 진행 중 15년 차쯤 토지가 팔려. 후 5년이 지나서 20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시효 완성자 을은 맨 마지막 등기 받겠는 이놈 병에 대해서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전 있다예요. 시효 완성 전 바뀐 소유자한테는 들이댈 수 있어요. 왜? 이 자리로 병이 왔잖아. 일직선상에 놓여서 자기 채무자가 됐어요. 이게 전 있다예요. 전 있다. 3번 맞죠?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 받기 전에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한 제3자에게 시효 취득자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자, 밑줄 동그라미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효 취득자가 주어 상대방 소수로 싸움이에요. 민법은 누구예요? 이놈이 시효 완성 후 시효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 등기 박은 놈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 취득한 병이에요. 설사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 취득 상관없어요. 이놈은 후 3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넘버 원. 시효 완성 후 병이에요. 이게 설사 알고 사도 상관없어요. 부동산 이중매매하기 똑같아. 이 매수인이 알고 사도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등기받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예요. 소유권 등기받고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병한테는 나는 들이댈 수 없어요. 왜? 내 채무자는 갑이고 이놈은 병이니까 후 없다. 2번 시효 진행 중, 시효 완성 전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나와요. 이놈한테는 쭈쭈쭈 내 자리로 왔죠? 내 채무자 자리로. 이놈은 들이댈 수 있고 이놈은 후니까 이놈이니까 내 오른쪽이니까 들이댈 수 없고 2번 3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또는 토지 인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취득시효 완성됐죠? 그러면 주어 소유자는 상대방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돼. 얌전히 등기 넘겨줘야지. 지가 아직 소유자라고 해서 소유권 물청, 철거, 내 땅 넘겨 이 땅 갈 수 없고요.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에게 얌전히 등기를 넘겨줘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무것도가 물권적 청구권, 철거인도 할 수 없고요.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결국 중심 잡아요.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얌전히 등기 넘겨줘라. 맞아요.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이 무효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중심은 무효 등기 명의인이죠. 자, 등기 바뀌는데 이 등기가 무효라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내 등기 상대방은 진짜 소유자. 그런데 이놈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나는 무효등기 명의 상대로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무효등기 명의인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얘한테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3번 전 있다, 후 없다예요. 시효 완성 전 바뀐 소유자한테는 그 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내 채무자재로 왔어. 그러니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을이 시효 완성은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병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자, 부합 틀린 것은 부동산 부합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게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자, 지상권이라는 권리자가 심었죠. 부속 놔버렸죠. 그러면 누거 심은 놈 소유 부합되지 않으니까 부속물 네 거야. 지상권자 네 거야. 맞죠? 2번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볼 필요도 없어요. 건물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 농작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만 보는 거예요. 3번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토지에 나무 심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자,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임차인 승낙만 받았구나. 너는 나무 심을 때 세입자 승낙만 받았지 토지 소유자 주인 승낙은 안 받았구나. 따라서 주인 입장에서 무단식재예요. 무단식재니까 이 나무는 붙어버려요. 토지에. 따라서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부합됩니다. 무단식재하고 같은 동네예요. 4번 건물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론에게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자, 임차인이 임차권에게 증축했어. 그럼 대부분 판례예요. 그럼 증축 부분 밑줄 치고 증축 부분은 아무리 임차인이 임차권에게 붙였더라도 뒤를 봐야 돼. 독립성이 여기가 중심이에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느껴. 붙었으니까 1층 건물 소유자가 먹는 거지. 증축한 임차인 소유라고? X 붙어버려요. 그래서 증축 부분이 이 동네에서 나오면 증축 부분이 나오면 독립성이 없다라고 90% 나요. 거의. 그러면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빨리 붙었어. 부합됐다는 얘기. 부합됐으니까 건물 소유자 거지 임차인 소유 X 붙었으니까 건물 소유자. 이 자리가 건물 소유자. 틀린 거 정답. 자, 5번 같은 판례죠.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자, 증축 부분이 부합됐다면 무조건
저당권액이 미쳐요. 부합물. 저당권액이 미친다는 얘기는 경매로 날아가요. 따라서 경락인 소유권 취득하는데 설사 이 증축 부분이 법원 실수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비록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결론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락인 소유권 취득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평가되지 않았다 상관없다.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부동산 부합 반드시 알아야 할 지문. 그래서 4번 증축 부분 독립성이 없구나.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붙었구나. 붙었기 때문에 임차인 네 건 아닐 거고 1층 기존 건물 소유자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3번 아하 주인 승낙은 안 받았구나. 무단으로 식재한 거하고 똑같구나. 무단 식재했으니까 붙었구나. 따라서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라 주장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겠구나. 이렇게 민법은 계속 풀어가야 돼요. 외우면서 풀어가고. 자, 공유 갑니다. 갑을 병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 갑은 을병과 협의 없이 이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 자, 틀린 것은. 자, 공유. 새 놈 나왔어요. 갑을병. 여기를 봐야 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한대. 그런데 이중 갑이 옆에 놈도 을병과 아무런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점유하고 있대. 자, 그러면 공유가 나오면 일단 갑을병 이렇게 적으시고 과반수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지분비율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소를 적어요. 과반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갑 소수 지분권자 갑이 다른 공유자 아무런 협의 없이 혼자서 막 배타적 점유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혼자 막 점유 사용하겠다 이게 뜨면 그 대분판 넘버 1 대분 판례가 뜬다는 얘기예요. 자, 틀린 거. 갑을병이 공유자니까 만약 정, 무 이딴 놈이 나온다. 무조건 3자예요. 3자. 그래서 갑을병을 적어놔요. 왼쪽 1번 옆에다. 자, 1번 그림 보면서 가운데 놈은 옆에 놈 병 동의 없이 자기 지분 처분할 수 있다. 공유해서 공유 지분 처분이 나오면 무조건 처분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얄짤 없어. 지분 처분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이니까. 지분 처분은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맞아요. 2번 정명의로 3자죠. 빨리 3자로 읽어.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가운데 놈 공유자 을은 이 3자 정을 상대로 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동그라미죠. 3자 무효등기는 전부 무효.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동그라미.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봐요. 저게 동그라미 할 수 있어야 돼. 정을 누구로 읽는다? 3자로 읽어야 돼요. 3자 무효 등기는 빨리 머릿속 계산해. 전부 무효. 전부 무효니까 을이든 갑이든 병이든 상관없어. 아무나 이놈 상대로 전부 말소하세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 3번 가운데 놈 을은 왼쪽 놈 갑에게 공유물 보존 행위로 이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넘버 1 을을 뭐로 읽는다? 소수를 읽어야 돼.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혼자 막 쓰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 갑을 상대로 인도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넘버 1.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있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놈들과 협의 없이 혼자 막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사항 나오면 3번 판례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로 나와버리면 소수란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계산해 내야 돼요. 소수가 혼자 막 쓸 때 갑이 다른 소수 을이든 병이든 절대로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 너도 소수니까 너 넘겨받으면 너도 혼자 쓸 거지. 그래서 인도 청구를 허용 안 해준 대법원 판례예요. 정답이에요. 넘버 1이에요. 자, 4번. 갑을병 이 세 놈이 이 토지 관리 특약을 한 경우 이 관리 특약은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자, 기존 특약은 관리 사용 특약은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됩니다. 기존 특약 효력이 미칩니다. 맞아요. 5번. 만약 그림 봐요. 맨 왼쪽 놈 갑이 오른쪽 놈 을병 동의 없이 이 토지에 단독명의 등기를 박았어.
자, 을은 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공유자 한 사람, 갑이 단독 명의 등기 박았죠.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명의 등기 박으면 안 돼요. 공동소유인데 지 단독 소유 명의 박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부 무효는 아니에요. 갑 3분의 1, 얘 지분 범위 내에서 일부 유효. 일부 유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놈, 을이든 병이든 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 돼요. 없다로.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명의 등기, 여기 밑줄 들어가야 돼. 갑이 단독명의 등기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유효. 일부 유효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2번하고 5번을 비교하셔야 돼. 2번, 5번. 2번. 제3자 명의 무효 등기는 전부 무효.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전부 무효니까. 하지만 5번 비교해요. 공유자 한 사람 단독 명의 등기. 얘 지분 범위에서 일부 유효. 전부 무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라가 완전히 반대야. 비교하시고 넘버 1은 3번이에요. 소수 지분권자가 혼자 막 사용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44번 거기까지 합니다.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 지분으로 이 토지 공유. 자, 봐요. 사람은 두 놈이요. 갑이 3분의 2, 갑의 동그라미 빵, 을은 소수죠. 토지 공유. 자, 그러면 공유자가 두 놈이죠. 갑을 여러 개 적으시고 갑의 동그라미 하시고 과자 적어놔요. 과자. 공유자 중 한 놈이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그러면 과반수가 나오면 그 판례가 뜬다는 얘기예요. 왕별 넘버 2 판례. 틀린 것은 자, 1번. 이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왼쪽 갑은 옆에 놈 을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없다. 어디 밑줄? 나대지. 나대지 건물 신축 지문이에요.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전원동의. 따라서 전원동의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과반수 갑이라 하더라도 을 동의 없이는 신축할 수는 없다. 맞네. 2번. 과반수 갑이 오른쪽 을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 토지 전부를 병이란 놈한테 임대. 자, 병 3자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사건이에요. 넘버 1이지 뭐 이것도 넘버 1. 자, 이때 옆에 놈 을이 이 임차인 병 상대로 임료상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옆에 놈과 협의 없이 혼자서 병이란 놈한테 세준 사건. 자, 적법. 이 임차인은 적법.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임차인 병을 상대로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돼요. 너 나가 돌려줘 퇴거 배제 이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점유자 임차인 병 상대로 얘는 적법 임차이니까 을은 이놈 상대로 병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넘버 1에다 정답점을 다 박았어요.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대본 판례 2개 했어요. 자, 3번. 무라는 놈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 자, 3자죠.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죠. 자, 오른쪽 놈은 이놈 상대로 손해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불법 점유자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지문이고 손해배상은 항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 전부 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X지문으로 우리 시험 나와요. 그래서 항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이렇게 연결돼야지. 전부 배상, 전부 반환 XX. 4번. 과반수 갑이 이 토지 전부를 을 동의 없이 정이란 놈한테 매도하여 이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 지분 범위 내에서 이 등기는 유효다. 자, 과반수 갑이 을 동의 없이 정이란 놈한테 팔아제껴서 소유권 등기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처분한 갑 지분 범위 내에서 이 등기는 일부 유효가 되는 거예요. 항상 등기는 공유자가 나오면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유효예요. 전부 무효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갑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정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5번. 갑 지분에 관해 정명의로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오른쪽 글은 공유물 보존 행위로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어디에 밑줄? 갑 지분의 제3자 무효 등기가 박혀. 여기 밑줄 한번 해봐. 저렇게. 갑 왼쪽 놈, 갑 지분의 정이라는 놈이 무효 등기 박은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 이 공유 토지의 3자 무효 등기가 아니라 갑 지분의 무효 등기죠. 그러면 여기가 을은 나설 수는 없다. 옆에 놈은 나설 수 없어요. 갑 지분의 3자 무효 등기면 갑이 나서야 돼. 을은 나설 수가 없다. 오지랖 떨지 마라. 그거예요. 다른 공유자 지분권 행사할 수가 없다 판례예요.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일어났어. 갑 지분에 관한 무효 등기는 갑이 나서야지 을은 나설 수가 없다. 만약 을이 나설 수 있다 하면 X지면 정답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사례 문제는 난이도가 세요.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온몸으로 하나하나 외워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 이 중에서 정답 지문이 박힐 거예요. 박힐 거예요. 그렇지. 10번 쉽니다.